천년 전 고려, 한 여인이 심은 아옥씨앗 하나가 굶주린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미호였고 그녀는 세 가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지식은 나누고 생명은 돌보며 음식은 알고 먹어라. 오늘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를 놓아보세요. 천년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곧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려시대 개경 성 안쪽 좁은 골목의 끝자락. 선비 최담은 텅 빈 쌀독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연거푸 낙방한 지도 어느덧 3년. 벼슬길은 아득히 멀어졌고 오늘 끼니를 이을 쌀 한 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으면 무엇하나 배를 채울 수는 없는데.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순간 창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많이 배고프시겠소. 깜짝 놀라 문을 열자 문간에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옷자락에 밴 바닷내음, 손에 들린 남색 보자기까지 한눈에도 먼 바닷길을 오가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허, 놀라셨구려. 저는 병란도를 오가는 소식꾼 고미호라 하오. 개경의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 선비님의 형편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소. 고미호는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소박한 씨앗 몇 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옥씨앗이오. 이 미호가 병란도를 30년 드나들며 깨달은 작은 비법이지요. 최담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지만 제게는 땅도 없고 이 좁은 방 한 칸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고미호는 기다렸다는 듯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요. 땅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소. 화분 하나면 충분하오. 젊은 시절 송나라 상선에서 배운 방법인데 이 씨앗만 잘 키우면 석 달은 굶지 않을 것이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이요. 게다가 아욱 하나로 7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소. 하루하루 다른 맛으로 말이요. 고미호는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다가 창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보이는 깨진 옹기 하나면 충분하겠구려. 그걸로 시작하면 되겠어. 최담은 버리려던 옹기를 꺼내왔습니다. 바닥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곳으로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좋소. 바로 그 구멍 때문이요. 고미호는 옹기를 손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식물도 사람과 같아서 숨을 쉬어야 하오. 아욱은 물을 좋아하되 뿌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싫어하지. 이 구멍으로 물이 빠지면서 뿌리가 숨을 쉴 수 있어. 고미호는 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 미호가 30년 경험을 글로 적어왔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하시게. 잠시 후 고미호는 손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며 설명했습니다. 뒷골목 언덕에 가보시게. 낙엽이 썩어 검게 변한 부엽토가 있을 것이요. 이 흙을 손에 쥐어보시게. 축축하되 손에 잘 붙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흙이요. 냄새를 맡아보시게. 숲속 내음이 나지 않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냄새요. 우물가에 강모래를 서너 줌 섞으시게. 모래알을 손가락으로 비벼보면 까슬까슬하지? 이것이 물기를 만들어주어. 최담이 물었습니다. 만약 부엽토를 구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하하, 그럴 줄 알고 다른 방법도 준비했소. 길가의 흙에 재를 섞으시게. 아궁이 재 말이오. 흙 10주먹에 재 1주먹. 재는 칼륨이 많아 줄기를 튼튼하게 하오. 고미호는 옹기에 흙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잘 보시게. 바닥에 먼저 깨진 기왓장을 깔 것이요. 손가락 2마디 높이쯤. 이것이 물기를 만들어주지. 그 위에 흙을 채우되 옹기 깊이의 8알쯤.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시게. 너무 세게 누르면 공기구멍이 막히요. 잠시 후 고미호는 작은 사발에 물을 담았습니다. 이 씨앗들을 물에 하룻밤 담가두시게. 아침에 보면 씨앗이 물을 머금어 통통해져 있을 것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허허, 좋은 질문이요. 씨앗 껍질은 단단하오. 마치 딱딱한 옷을 입은 것 같지? 물에 불리면 그 옷이 부드러워져서 안에 든 싹이 쉽게 뚫고 나올 수 있어. 이튿날 아침 최담이 씨앗을 꺼내보니 정말 부풀어 있었습니다. 고미호는 손가락으로 흙에 구멍을 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깊이로 구멍을 5군데 내시게 간격은 주먹 하나씩 띄우고. 왜 5군데입니까? 경험이요. 이 미호가 처음 배울 때는 욕심을 부려 10군데나 심었다가 서로 엉켜서 다 죽였소. 화분 크기에는 5고기가 딱 맞소. 고미호는 각 구멍에 씨앗을 2-3알씩 넣었습니다. 왜 여러 개씩 넣습니까? 만일을 대비함이요. 모든 씨앗이 싹 트는 것은 아니거든. 벽난도에서 배를 띄울 때도 여분의 돛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치요. 씨를 넣은 뒤 고미호는 흙을 살짝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눌러주시게. 씨앗과 흙이 서로 가까워져야 수분을 잘 나눌 수 있어. 마지막으로 고미호는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물을 줄 때는 세심해야 하오. 세차게 부으면 씨앗이 또 내려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기를 막아가며 천천히 주거나 젖은 천으로 흙 표면을 적셔도 좋소. 언제까지 줍니까? 옹기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요. 그래야 흙 전체가 물을 머금소. 고미호는 옹기를 창가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두시게. 하루에 4-5시즌쯤 햇빛이 드는 곳. 식물은 햇빛을 먹고 자란다오. 그것을 광합성이라 하지. 며칠이나 걸립니까? 고미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나흘이면 파란 싹이 돋아날 것이요. 그때까지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보시게. 인사요? 그렇소. 잘 자라거라 하고 말이요. 식물도 마음을 아는 법이요. 사흘째 되는 밤, 최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싹이 난다는데 과연 그럴까? 다음 날 새벽, 그는 눈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옹기 속에서 연두빛 떡잎 여러 장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이 마치 아기 손 같았습니다. 최담은 감격에 겨워 옹기를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살아났구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 선비님, 삭은 텄소? 고미호가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오, 제법 튼튼하게 텄구려. 첫 생명을 보는 기분이 어떠하오? 최담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신기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생명이 나온다니. 고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요, 바로 그 마음. 그 정성으로 매일 보살피면 식물도 알아주오. 제가 벽난도에서 본 상인들도 그랬소. 긴 항해 중에 배에 심은 채소를 보며 위안을 얻는다고 하더이다. 고미호는 떡잎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러 장의 떡잎은 씨앗 속에 있던 양분을 먹고 나온 것이요. 지금은 이것으로 버티지만 곧 진짜 잎이 나올 것이요. 떡잎 위로 톱니 모양의 진짜 잎이 돋아났습니다. 고미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때가 되었소. 이제 솎아내기를 해야오. 솎아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한 자리에 여러 포기가 있으면 서로 햇빛을 가리고 뿌리끼리 양분을 두고 싸우오. 이를 경쟁이라 하지. 고미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한양의 어느 선비가 불쌍하다며 다 살려두었다가 결국 다 죽인 적이 있어. 욕심을 버리고 강한 놈 하나만 남기는 것. 이것이 농사의 지혜요. 고미호는 가장 잎이 크고 줄기가 튼튼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뽑았습니다. 뽑을 땐 조심하시게. 한 손으로 남길 놈 주변의 흙을 이렇게 눌러주고 다른 손으로 뽑을 놈을 살살 잡아당기는 거요. 남길 놈의 뿌리가 다치면 안 되니까. 뽑아낸 어린 순을 보며 최담이 아까워했습니다. 버리기 아깝네요. 허허, 버릴 게 뭐 있어. 이것으로 천 요리를 만들 수 있어. 고미호는 어린 잎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어린 잎 한 줌을 찬물에 여러 번 헹구시게. 이렇게 손으로 살살 주물러 씻으면 흙이 다 빠지요. 물기를 털어낸 뒤 참기름 반 숟갈을 두르시게. 소금을 손가락으로 한 꼬집, 깨소금 한 자밤. 손으로 살살 버무리면 끝이요. 최담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어린 잎은 연하고 달콤하오.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하지.
날 것으로 먹으면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고미호가 덧붙였습니다. 제 스승이셨던 늙은 선원이 말씀하시길 바다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신선한 채소라 하셨소. 이 맛이 바로 그 신선함이요. 고미호는 다음 방문 때 작은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물 주는 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소. 고미호는 흙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을 한 마디 깊이로 넣어보시게. 어떠하오? 촉촉합니다. 그럼 물을 주지 마시게. 표면만 말랐다고 물을 주는 것은 초보자의 실수요. 최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는 물을 찾아 깊이 내리는 법이요. 매일 물을 주면 뿌리가 게을러져서 얕게만 자라지. 그러다 어느 날 물을 못 주면 금방 시들어버리요. 고미호는 계절에 따른 물주기를 설명했습니다. 여름에는 해가 뜨겁고 바람이 많아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주시게. 하지만 절대 한낮에는 주지 마시게. 왜입니까? 한낮의 햇볕에 물이 뜨거워져서 뿌리를 삶아버려. 제가 처음 화분 농사를 배울 때 그렇게 망친 적이 있어. 정성껏 키운 상추가 하루 만에 다 죽었지. 고미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실패도 배움이다 라고 하셨소. 그 뒤로는 절대 한낮에 물을 주지 않았지. 봄, 가을에는 이틀에 1번, 겨울에는 일주일에 1~2번이면 돼요. 최담이 물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줘야 합니까? 옹기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시게. 그래야 흙 속 오래된 공기를 밀어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어. 고미호는 옹기 밑에 받침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여기 고인물은 반드시 버리시게. 고인물은 산소가 없어 뿌리가 숨을 못 쉬어 썩게 되어. 고미호는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쌀뜨물이요. 하룻밤 두어 발효시킨 것이지. 발효요? 그렇소. 생것 그대로 주면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워. 하룻밤 두면 미생물이 영양분을 분해해서 식물이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주지. 고미호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름이 셋 있소. 첫째, 쌀뜨물, 녹말과 영양분이 들어있소. 둘째, 생선 씻은 물, 질소 성분이 풍부해서 잎을 크고 푸르게 만들어. 셋째, 달걀 삶은 물, 칼슘이 들어있어 줄기를 튼튼하게 하오. 최담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름이 됩니까? 고미호가 웃었습니다. 병난도 주막집 주인 박 씨가 작년에 똑같이 물었소.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지금은 주막 창가에 화분이 10개나 되어 매일 손님 상에 신선한 나물을 올린다고 소문났지. 일주일에 1번만 주시게. 너무 자주 주면 오히려 해로워. 마치 사람이 보약을 매일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소. 다음 날 고미호는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아욱이 우리 몸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소. 고미호는 아욱잎을 하나 따서 햇빛에 비춰 보였습니다. 송나라 의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욱은 5가지 큰 덕을 지녔다 하오. 아욱의 끈끈한 점액질을 보시게. 이것을 점질 다당류라 하는데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오. 변비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약이지. 특히 노인이나 임신부처럼 힘주기 어려운 이들에게 말이요. 최담이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먹어도 됩니까? 물론이요. 다만 원래 배가 찬 사람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이는 조심해야 하오. 모든 약초가 그렇듯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하지. 여름철 더위로 몸에 열이 오르고 입이 마를 때 아욱국 한 그릇이면 금세 시원해지요. 병난도 선원들이 긴 항해 중에 배에서 키운 아욱을 먹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일하다 보면 몸에 열이 차는데 아욱이 그 열을 풀어주지. 아욱은 이뇨작용이 있어 몸에 붓기를 빼주오. 특히 다리가 붓거나 얼굴이 붓는 이들에게 좋소. 하지만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이들은 삼가는 것이 좋소. 그 점액질이 위벽을 감싸주어 위가 약한 이들에게 좋소. 술을 많이 마시거나 매운 것을 즐기는 이들이 아욱국을 자주 먹으면 속이 편안하오. 비타민 A, C, 칼슘, 철분이 풍부하오. 특히 임신부나 성장기 아이들, 기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 좋은 보양식이지.
고미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는 주의할 점이 있소. 첫째, 아욱은 성질이 차고 미끄러우니 평소 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이는 많이 먹지 마시게. 둘째, 신장에 결석이 있는 이는 조심해야 하오. 아욱에 수산이 많아 결석을 키울 수 있으니까. 최담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하오. 데쳐서 먹으면 수산이 많이 줄어들지. 생으로만 먹지 않으면 돼요. 셋째, 임신 초기에는 과하게 먹지 마시게. 아욱이 장을 움직이게 하는 성질이 있어 자칫 태를 불안하게 할 수 있소. 넷째, 다른 약재와 함께 먹을 때는 조심하시게. 특히 찬 성질의 약재와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소. 고미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나치게 먹었을 때의 이야기요. 하루 한두 번, 국이나 나물로 적당히 먹으면 아무 문제 없소. 몸이 찬 사람은 생강이나 마늘을 넣어 따뜻하게 조리하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시원하게 냉국으로 먹으면 돼요. 제가 병난도에서 만난 한의원 노인이 말씀하시길 약식 동환, 즉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하셨소. 아욱처럼 평범한 채소도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함부로 먹으면 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최담이 감탄했습니다. 이제야 아욱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오. 그래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먹을 수 있지. 한 달쯤 지나자 아욱은 손바닥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잎이 5장 이상 나고 줄기 높이가 한 뼘쯤 되었습니다. 고미호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소. 수확입니까? 그렇소.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볼 시간이요. 고미호는 아욱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 보시게. 맨 위에서 3번째 마디 위를 이렇게 손으로 꺾는 거요. 왜 뿌리째 뽑지 않습니까? 고미호가 설명했습니다. 식물에는 정단 우세성이라는 게 있어. 맨 꼭대기가 가장 잘 자라려는 성질이지. 꼭대기를 잘라내면 어찌 됩니까? 밑에 있던 곁눈들이 이제 우리 차례구나 하고 깨어나오. 그래서 곁가지가 나와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어. 고미호는 손가락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다가 일을 나누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과 같소. 내가 처음 배울 때는 욕심을 부려 전부 뽑았다가 다시 키우느라 한 달을 허비했소. 이렇게 따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수확해도 석 달은 거뜬하오. 고미호는 작은 솥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아욱국을 만들어 보시게. 아욱 한 줌, 손으로 쥔 만큼을 준비하시게. 최담이 아욱을 땄습니다. 손에 닿는 잎의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헹구시게. 특히 잎 뒷면을 꼼꼼히. 거기에 흙이 숨어 있어. 고미호가 물을 끓였습니다. 물 3사발이 끓으면 된장 1숟갈을 풀어 넣으시게. 이제 아욱을 넣고 한 소큼만 끓이시게. 잎이 숨이 죽으면 바로 불을 끄는 것이요. 왜 한 소큼만입니까? 오래 끓이면 푸른색이 누렇게 변하고 아욱의 끈끈한 점액질도 줄어들어. 그 점액질이 바로 보약인데. 고미호는 마지막으로 마늘과 참기름을 넣었습니다. 다진 마늘 1톨, 참기름 반 숟갈. 이것으로 완성이요. 최담이 1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떠하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최담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먹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것도 자신이 직접 키운 아욱으로. 고미호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비님, 직접 키운 채소의 맛이 이런 것이오. 병난도 선원들이 먼 바다에서 배에 키운 파를 먹으며 느끼는 감동이 바로 이것이오. 다음 방문 때 고미호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아욱으로 만들 수 있는 7가지 요리를 모두 알려드리겠소. 국만 먹기 심심하다면 된장 무침도 줬소. 아욱 한 줌을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치되 손가락으로 10번 셀 동안만 담갔다가 건지시게. 고미호는 아욱을 데쳐 찬물에 헹궜습니다. 물기를 꼭 짜시게. 이렇게 두 손으로 꽉 쥐어 짜야 하오. 된장 반 숟갈, 다진 마늘 1자밤, 참기름 1숟갈, 깨소금 1자밤. 손으로 조물조물 묻히면 끝이요.
채담이 맛을 보았습니다. 된장의 구수함과 아욱이 이렇게 잘 어울립니까? 병란도 주막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찬이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하지. 조금 더 기름진 맛을 원한다면 들깨국이요. 고미호는 들깨가루를 꺼냈습니다. 들깨 한 줌을 맷돌에 갈거나 통깨를 빻아도 돼요. 물 4사발을 끓이고 들깨가루 2숟갈을 물에 풀어 넣으시게. 된장 반 숟갈을 함께 풀고 아욱을 넣어 한 소큼. 다진 마늘과 다진 파를 넣으면 완성이요. 채담이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양식 같습니다. 여름철에 더위 먹었을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소. 들깨의 고소함이 기운을 북돋아주지. 익히지 않고도 먹을 수 있어. 아욱 쌈이지. 고미호는 쌈장을 만들었습니다. 된장 한 숟갈, 고추장 반 숟갈,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분을 섞으시게. 크고 연한 아욱 잎에 밥을 싸서 쌈장을 찍어 먹으시게. 채담이 한 쌈 먹어보았습니다. 상추보다 더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욱 잎의 점액질이 목 넘김을 좋게 하지. 아이들도 좋아하는 먹는 법이요. 고미호가 덧붙였습니다. 단, 신장 결석이 있는 이라면 생으로 많이 먹지 마시게. 아욱을 데치면 수산이 줄어드니 그런 분들은 익혀 먹는 것이 좋소.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장아찌를 담그시게. 아욱을 줄기째 따서 소금물에 하룻밤 절이시게. 물 10사발에 소금 한 주먹, 간장 5사발, 물 5사발, 식초 1사발, 설탕 한 줌, 통마늘, 통고추를 섞어 끓였다가 식혀서 부으시게. 사흘쯤 지나면 먹을 수 있고 석 달은 두고 먹을 수 있어.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제격이요. 밀가루 반사발, 물 반사발,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반죽을 만드시게. 아욱 잎에 반죽을 앞뒤로 발라 기름 두른 번철에 지지시게.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요. 한 그릇 식사로는 비빔밥이 좋소. 데친 아욱과 나물 몇 가지, 달걀 하나를 밥 위에 올리시게. 고추장, 참기름, 깨소금을 뿌려 비벼 먹으시게. 여름에는 냉국도 별미요. 데친 아욱과 오이채를 찬물에 된장 풀어넣고 식초와 깨소금을 뿌리시게. 얼음을 띄우면 한여름 더위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고미호가 정리했습니다. 이제 선비님은 같은 아욱으로 7가지 맛을 낼 수 있어. 매일 다른 요리를 해도 일주일이 넘게 걸리지. 최담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욱 하나가 이렇게 다양할 줄은요? 제 스승님이 말씀하시길 재료는 하나지만 요리는 무한하다고 하셨소. 바로 이런 뜻이요. 석 달이 지나자 최담의 창가는 푸른 아욱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문은 좁은 골목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계십니까? 김씨 과부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볼은 홀쭉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들어가 여쭙기 송구하오나 선비님 댁에서 화분으로 채소를 키우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담은 얼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씨는 창가의 아욱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난도 소식군 고미호 어르신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니 이렇게 되었죠. 최담은 방 한쪽에 깨진 그릇들을 가리켰습니다. 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낡은 함지박, 금간 질그릇, 심지어 밑 빠진 동이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흙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박 개천가에 가면 좋은 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와 썩은 풀을 섞으면 됩니다. 최담은 아욱잎을 조심스럽게 따서 건넸습니다. 이 씨앗을 가져가시지요. 그리고 제가 키운 아욱잎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찌 이런 귀한 것을... 귀하지 않습니다. 고미호 어르신께서 제게 나누어 주셨듯 저도 나누는 것뿐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씨 과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은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파릇파릇한 아욱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잘 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아욱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석 달 만에 제대로 된 국을 먹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탈도 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시 생으로 먹이진 않으셨지요? 아닙니다. 선비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반드시 익혀서 먹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욱은 날 것으로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특히 아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빈 노인, 병든 아내를 둔 목수, 일거리가 끊긴 짐꾼. 최담은 저마다에게 씨앗을 나누어주고 키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은 아침 저녁으로 주되 한여름엔 낮에도 한 번 더 주십시오. 진딧물이 생기면 마늘을 찧어 물에 풀어 뿌리면 됩니다. 화분은 아침 햇살이 드는 곳에 두되 한낮의 뜨거운 볕은 피하십시오. 어느덧 골목 여기저기 창가마다 아욱 화분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김씨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선비님, 보십시오. 아이들 볼에 살이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욱국을 끓여 먹이고 저녁엔 된장에 무쳐 먹였습니다. 큰 아이가 최담에게 공손히 절했습니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이제 배가 안 고파요. 작은 아이도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창가에도 초록잎이 가득해요. 최담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는구나. 너희들도 아욱도. 그날 밤 고미호가 찾아왔습니다. 소문 들었소. 이 골목이 온통 푸르다지요. 그리고 김씨네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면서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선비님이 나누었기 때문이요. 고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쌀은 나누면 줄지만 씨앗은 나눌수록 늘어나는 법이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제대로 먹은 아이들은 달라집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것이지요. 최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화분 하나에서 시작된 희망이 이웃의 밥상이 되고 아이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소. 언젠가 선비님이 벼슬길에 오르시면 이 작은 화분의 지혜를 잊지 마시오. 백성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이런 작은 씨앗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듬해 봄 고미호가 마지막으로 골목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석양빛이 좁은 골목을 물들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생명은 돌볼수록 아름다워지고 음식은 알고 먹을수록 약이 된다는 거요. 그는 품에서 씨앗 가득한 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각자의 이웃에게도 전하시게. 여러분 모두의 창가에 푸른 생명이 가득하기를. 사람들이 화답했습니다. 건강한 밥상이 차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고미호는 깊이 절하고 석양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길목마다 작은 씨앗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골목의 모든 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깨진 항아리 버리지 마세요. 여보, 쓰던 독 어디 갔소? 모두가 자기만의 작은 텃밭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담은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고미호가 뿌린 씨앗은 흙에만 뿌려진 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이들의 생명에도 뿌려졌다. 그는 붓을 들어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뒤 누군가가 읽을지도 모를 작은 화분의 기적을. 그 씨앗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딘가의 베란다에서 여전히 푸르게 자라납니다. 손에는 씨앗을, 가슴에는 희망을, 머릿속에는 지혜를 품고. 오늘 창가의 작은 화분 하나 어떨까요? 그 작은 씨앗이 당신의 삶을, 당신의 아이들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창가가 언제나 푸르기를.